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북한 비호 발언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면서 실상을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제는 주민 자금을 빼돌려 민생을 파탄낸 북한 정권에 있다며 제재를 더욱 옥죄해야 할 때라고 밝혔는데, 북한이 계속 운영 중인 정황이 포착된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한다며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대북 압박을 중단하라는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요구에 대해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에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책임을 덮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 샤오밍 특별대표는 지난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이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 모두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안위를 내세워 연일 미국의 대북 압박을 비난하는 데 대해 미국은 오히려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하면서 노고로 하는 중국의 제재 완화 요구를 차단한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2022년 초부터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이런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조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최선의 도구는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모든 회원국이 1718 대북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 활동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시설이 모두 가동 중이라는 최근 BOA의 보도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막으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A는 13일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 건물 지붕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되는 등 우라늄 관련 시설이 가동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영변 핵시설 가동 보도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통해 무력 증강을 꾀하고 있으며 미한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15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화상토론에 참석해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이를 통해 무력 증강을 하고 있다면서 미한 양국은 대북 외교를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북한은 호응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화 복귀 압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은 미한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미한 양국이 즉각 만남과 대화를 갖고
일본 정부와도 분석을 공유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북한이 최대 핵무기 65개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핵 전문가로 지난 2010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 NCNK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먼저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넘기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리비아 모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원벼의 부모가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페이팔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자산과 관련된 정보로 추정되는데 원벼 씨 부부의 북한 압박이 멈추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하고 있는 오토 원벼의 부모가 이번에는 페이팔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원벼의 어머니 신디 원벼 씨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보호명령 요청서에서 재판부가 페이팔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이팔도 이 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면서 다만 해당 정보의 기밀성으로 인해 페이팔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페이팔은 전 세계 200개국, 25개 통화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회사입니다. 원벼 씨 측이 이번 요청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페이팔의 특정 정보를 요청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요청이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액 회수를 근거로 하는 만큼 페이팔이 보유한 북한 자금이거나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된 제3국 등의 자산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원벼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인 오토 원벼가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벼 씨 부부는 미국 뉴욕주 감사원이 동결 중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자금 24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미국의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 멜론은행 등이 북한 자산 2,379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벼 씨 부부는 최초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북한 자산 추적과 압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원벼 씨 부부는 또 워싱턴의 대형 로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북한의 자금을 추적해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물론 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로비 활동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 이번 조치 역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2년 전 한국은 물론 몰래 시청을 해야 하는 북한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남녀 주인공이 다음 달 실제로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선물하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자세히 비교한 이 드라마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북한에 와 2년 전 미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됐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한국의 재벌 2세 여성과
북한 군관의 사랑을 다룬 이 드라마는 남북한의 현실을 매우 잘 비교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북한에도 밀반입돼 주민들이 많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연 배우가 실제로 다음 달 결혼식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세상에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런 드라마 영화를 본 적이 없잖아요. 꿈을 꾸죠. 그리고 나도 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났더라면, 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북한 군인들을 통해 24시간 전기를 쓰고 운수가 나오며 아궁이 대신 보일러가 있고 여름엔 냉방기, 에어컨이 집집마다 있는 한국 사회를 보며 마치 미래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가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정말 막 신랄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린 북한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 국제사회 우리 북한에 대한 인권 떠들지 마라. 왜? 우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의 인권법이 있다. 니네들이 뭔데 우리 법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야 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까발켰다. 실제로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사랑의 불시착 방영 시기에 비난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과 영화 제작사들이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찬 반공화국 영화와 TV극들을 내돌리며 모략 선전에 적극 매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한국의 데일리 NK 등 여러 매체들은 북한에서 사랑의 불시착을 시청한 주민들이 지난해 8월 공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등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기억법과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통해 비사회주의 척결을 지금까지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정책이 있다면 주민들에겐 대책이 있고 노동당에 대항할 장마당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사랑하는 고향 주민들에게 사랑의 불시착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침해 사건을 한국과 국제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인권침해 지원센터를 16일 출범시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 NKDB는 14일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와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판검사 출신의 공익 변호사들과 유엔 인권이사회 출신 위원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지원기구 인권침해지원센터를 16일 출범하고 향후 북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고소와 고발 등 소송을 진행해 사건의 종결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을 통한 피해자 구제 절차를 계기로 민간기관이 축적해온 북한 인권 기록이 국가 공식 기록물로 전환되면 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